구속!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사형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속 가지고도 너무 구속은 되지도 않습니다. 완전 사형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이라고 이거는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사형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문재인 사형! 문재인 사형!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8호학번입니다. 66년생이고요. 진짜 제 8호학번이어서 대학교 영남대학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독재의 파도를 외치고 사실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쪽 아스팔트 거리로 나온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울에도 이번에 갔었죠. 제가 퇴직하고 사실 그 이후에 제가 데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같이 데모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놈들 정청래나 이런 놈들입니다. 그 미국 대사관 가서 관영적 연주하는 이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그때 같은 제가 데모하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걔들이 사실은 그때 외친 구호가 양치고호흡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로 가라 이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양치고호흡을 외치는 놈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군대를 다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자기들은 양치고호흡을 하면 자기들이 공부를 지켜야 되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빠졌냐면 다 설사약을 준비했더라고. 영장이 떨어졌는데 설사약을 한 문품 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것을 먹는 거예요. 몇날 며칠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40년치로 떨어뜨려가 군대를 다 안 갔어요. 그런 새끼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설마를 하다 봅니다. 안 보는데 그런 놈들이 지금 정부 야당이나 이런 정치한 놈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진영 입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왜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사법기관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화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투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나쁜 악을 물리쳐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퇴직을 하고 이 탄핵 사태를 좀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탄핵 사태를 계엄을 주도했는 그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분은 제가 모셨던 사람이에요. 저는 55 경비단 출신입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군인으로서는 최전방에 갈 수 있고 최전적 기본을 할 수 있는 게 55 경비단에 지금 많이 나오죠. 55 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실제로 작전을 명령은 경호실 소속입니다. 경호실에서 다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 101단이나 202, 27도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27도 공대가 없더라고요. 걔들가 원래 경찰 소속이지만 경호실 명령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55 경비단에 있을 때 김영현 장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제 작전 참모를 했습니다. 제가 작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작전 참모 소령으로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딱 제가 그때 그분 근무하면서 작전 상황을 하면서 근무를 해서 느낀 분은 어떠냐면은 김용현 장관은 완전 FM이에요. 다른 장교가 올라오면 한 8시나 7시면 자요. 이거 상황을 안 보고 잔다고. 근데 이분은 거의 한 10시 반, 11시 되면 기침에 들어가고 새벽 한 1시나 2시면 다시 일어나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잤어요.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생각이 이분은 나중에 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이후로 한년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분이 어느덧 경호실
교부실처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개헌이 났을 때 저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믿었지만 김용현 장관 그분의 사람들 계의를 봤을 때 이분은 절대 틀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사실 계엄을 했을 때 잠깐 놀랐습니다만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일단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그때 그 이후에 진짜 이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그때 서울에 올라가 강화문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대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너무 왜곡해서 정치판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분이 외치는 거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이분이 자유통일당을 밀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에 어떻게 책임당원이 해가지고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는데 자유통일당 소속 그 지역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한 50표 정도 나와야 되는 책임당원이 있는 그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이 제로도 나요. 제로도. 한 표도 안 나왔답니다. 그런 게 허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정선거를 가해치고자 8년 전부터 계속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치다 보니까 부정선거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느냐. 언론을 조작을 하고 그 언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좌우가 아니고 공산화하려는 세력이 민주당,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정교조의 그 사제단, 정의무용 사제단 그런 세력들에 곳곳이 공산당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대구에 상당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앞으로 2주 후가 되면 여기 동성로 거리는 애국 시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서울에는 지금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초등학생 4학년들이 나와서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언론, 특히 MBC, TBC, JTBS, JTBC, SBS, 조중동 신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군사 덕질 시절 때 신문에 나왔던 그때는 신문이 다 그 정부를 대변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 미국 VOA 방송을 보고 미국 신문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론을. 그런데 지금 작급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서울에서 데모가 일어났어. 데모가 아니고 대통령을 시키려는 그 시위가 있어서 민노총 시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관저 앞에서. 근데 거기에서 딱 일례를 MBC나 방송들이 왜 그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노총 시위대들이 경찰을 맡고 있는 경찰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민노총 새끼들이 무전기를 뺏어가지고 그 무전기로 경찰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 경찰이 지금 내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MBC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런 이 사실 자체가 오보랍니다. 오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똑바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언론들이 공산당 편에 서 있습니다. 우파가 아닙니다. 친중이 아닙니다. 지금 친중 세력과 민주를 부르는 이 세력들은 단순한 우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하늘이 보호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사실 이게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게 아니고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났는데 민주당 애들이 언론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모자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표 자체도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는 걸 보면 미국 트럼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이겼어요. 미국도 부정선거가 엄청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미국도 언론 내공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영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부정선거를 해치려는 거예요. 밝히려는 계획된 사건입니다. 계획 자체가. 조만간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군, 경찰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들을 일거에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폭탄할 일은 지금 언론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언론이 진짜 문제고요. 그 이로 인한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는 부정선거가 열리되면 도저히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그런 부정된 언론, 오염된 언론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나라 사법기관, 검사, 판사, 그리고 심지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도 공산주의 세력에 지금 물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 그리고 경찰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하고 방송을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각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라운드시나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것도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미국의 정통 방송이 있습니다. VOA 방송을 보시고 이 잠금의 사태를 판단해 보시고 진짜 한 발짝 더 물러나면 이 나라는 진짜 공산주의가 됩니다. 다시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이죠. 정가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 정치 권력을 다 갖게 되면 미국은 반드시 철수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철수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더욱더 애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사형을 하십시다.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문재인 사형! 문재인 사형! 그리고 한마디 말씀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런 상태를 제 옛날에 동료들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구의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번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파인 사람, 그때 이제 애국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헌법재판소는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이 된 게 아니에요. 여론재판을 한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을 하고 있어요. 여론이 이기는 쪽으로 그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이기는 대로 재판을 할 거면 헌법재판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여론이 박근혜 때 유리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유리했던 거죠. 그러면 그 여론대로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그럼 지금 딱 봐서 만약에 여론이 잘못됐다, 여론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좀 간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했다고 탄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헌법재판소 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해체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 헌재 해체! 헌재 해체! 헌재 해체! 헌재 해체! 감사합니다. 박수!